네,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시장은 계속해서 불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곳들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정말 과거 1년, 2년 전만 비교해도 어마어마하게 높이 뛴 걸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은 많이 높아졌지만 임대가는 아직 그렇게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임대 수익률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었던 지식산업센터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건 겉으로 드러난 지표일 뿐이지 실제 시장 분위기는 전혀 다르죠. 가격이 높네, 뭐 거기보다 여기가 낫네, 뭐 거기를 하느니 여기를 하네, 뭐 말들이 굉장히 많지만 분양받기는 어렵습니다. 초치기를 하기도 하고 묶음 분양을 하기도 하고 최근 지축 현장은 추첨을 방식을 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쟁률을 보면은 뭐 수십 대 1, 수백 대 1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첨된 사람은 당첨과 동시에 뭐 피가 얼마네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요. 분명 과거와는 다른, 과거에 없었던 시장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하는 곳들을 보면은 임대 수익형보다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단기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매 시장을 보고 하는 거죠. 계약부터 이제 준공 전까지죠. 이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보겠다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전매를 통해서 중간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때가 잘 맞아서 뭐 입주기업한테 뭐 적당한 피를 주고 팔아서 빠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최종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임대를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많이 다를 건 없습니다. 기존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를 투자를 해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산업센터도 상업용 부동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은 사업자의 임대사업자 코드를 추가하는 겁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을 때 사업자 등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이때 사업자 등록 업종란에 부동산 임대업을 넣으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이제 분양을 받고 나서 뭐 중도금 절차 진행되고 잔금 때 이제 잔금 대출 일으켜서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그 이후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임대사업자 코드는 701203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내는 업종 코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1102는 주거용 건물의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01-201은 비주거용 건물입니다. 상가나 오피스 건물이 되겠죠. 일반 임대사업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도 뭐 주거용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비주거용 건물로 들어가지만 업종 코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701203입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사업자로 지식산업센터를 위한 별도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차이를 보면은 이거죠. 단순 경비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42.6%가 단순 경비율, 다음 비주거용 건물, 오피스텔, 뭐 상가, 일반 오피스가 되겠죠. 41.5%의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의 단순 경비율 보면 54.1%로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 세금 납부에 있어서 다른 뭐 주택 임대 사업자나 일반 임대 사업자보다 조금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혜택이 되겠죠. 지식산업센터의 임대 사업자는 다른 임대 사업자와는 다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이 좀 더 높게 됨으로써 이제 세금 부분을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지식산업센터 임대 사업자의 장점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건 이제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으신 분들이 본인의 호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호실, 층고는 어떻고 바닥 하중은 어떻고 전기 용량은 어떤지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간혹 임대사업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서 모른다, 뭐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농담처럼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 오래 하신 분들, 고수분들은 이렇게 뭐 웃으면서 자긴 잘 모르는 척, 어리숙한 척 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 누구보다도 빠삭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딜 가서든 자기 호실 가장 돋보이는 장점들을 자기가 머릿속에 다 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부동산에 와서는 이제 요즘 시세가 어떤지, 요즘 거래 현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뭐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3, 4개월에 한 번씩. 기존에 투자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은 관심이 없을 부분이 있습니다. 사놓고 그냥 월 임대료만 받으면 됐지, 그리고 나중에 팔 때나 시세를 알아볼까 하지, 임대사업을 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악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매주 간격으로 파악을 하시지만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내 명의로 받은 내 호실에 대해서는 내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부동산 놀러 와서는 뭐 요즘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분위기상 뭐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난 잘 모른다. 부동산에 다 맡겨놨기 때문에 모른다.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 이분들이 자기 호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 이거죠. 거래가 일어날 경우에 뭐 매매가 됐든 임대가 됐든 이제 계약 진행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매수인이 가격을 조정해 줄 수 있는지 혹은 임차인이 월세를 좀 낮춰줄 수 있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자기 호실의 장점들이 술술술 나오게 됩니다. 여기 층을 봐라, 뭐 향은 어떻고 앞에 조망이 어떻고 뭐 층고가 어떻고 바닥 하중은 어디가 어떤데 여기는 어떻고 뭐 여기 전기용량은 여기다, 뭐 이 주변에 여기 이만큼 나오는 데는 없다, 뭐 차량 진입이 어떻고 여기 뭐 편의시설이 어떻고 뭐 그냥 장점들이 줄줄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장점들을 줄줄줄 나열하기는 순간 뭐 이제 가격을 조정하시는 분들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제 찔러봤는데 이제 꿈쩍 안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좋은 조건의 호실을 이 가격에 하는 게 마땅하다. 자기는 정말 좋은 호실을 골랐다. 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끔 얘기가 이제 흘러갑니다. 물론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지금 이제 월세 계약을 하지만 본인이 투자한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뭐 애착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호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될 거고 단순히 뭐 이 호실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장점을 언제든 누가 콕 찌르면 자동으로 플레이 될 수 있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다른 호실보다, 다른 지식산업센터보다 조금은 더 돋보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내부 모습 그리고 이제 물품을 받는 것들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해 두라는 겁니다. 내부 모습 같은 경우도 뭐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할 때는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뭐 어떻고 설명하면서 확인 설명서를 쓰게 되는데요. 거기서 다 대부분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은 챙깁니다. 하지만 뭐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이제 가운데서 중개를 하는 입장이고 내 물건은 내가 챙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준공된 건물이다. 뭐 벽이 어떻고 어떤지 하자 보수할 게 있진 않은지 본인이 체크하고 챙겨야 된다는 거죠. 꼼꼼히 보셔야 될 거고 임대를 놓을 당시에도 부동산에서 챙기긴 하겠지만 1차적으로 본인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를 한번 쭉 동영상을 촬영을 해두고요. 뭐 물품 같은 것도 찍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차 대수입니다. 나는 어차피 임대할 거니까 내가 안 들어갈 거니까 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죠. 이제 건물에 입주가 되고 나면은 이제 관리단이 구성되고 이제 관리 규약이라는 게 생기게 될 거고 그럼 이제 몇 평당 주차가 몇 대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이 호실은 주차가 어떻게 되는지 뭐 추가 주차를 할 경우에는 뭐 얼마 요금이 나오는지 이런 것쯤은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뭐 누가 물어보던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이 대답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게 부동산도 보면은 이제 그런 걸 잘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얘기를 했는데 이곳이 지금 분위기, 뭐 시세라든가 뭐 전망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할 경우에는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매수인 편에서 이제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 호실 소유주가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 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순간부터는 부동산도 이제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아, 여기 잘 알고 있구나. 내가 얼렁뚱땅 얘기해서 될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고 이제 그 상태로 중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계약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지방에 살고 있다.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 전화해 봤더니 여기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른다. 뭐 그럴 경우에는 아예 뭐 손해를 보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이 사람한테 있어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동산, 내 호실은 그 누구보다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부동산에 내놓을 때도 뭐 몇 호고 나는 뭐 잘 몰라요. 내용은 그냥 받기만 했죠. 내가 뭘 압니까? 이거 뭐 자랑이 아니죠. 그래서 내놓을 때도 아 나는 뭐 몇 평에 어디 쪽 호실이고 층고가 어떻고 뭐 전기용량 어떻고 하중이 뭐 어떻다더라. 뭐 주변에 비해 좋은 것 같다. 그럼 이거 이만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부동산에서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에서 생각하기로는 아 여기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러한 장점들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격을 깎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시세가 이만큼이었는데 뭐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만큼으로 좀 낮아졌다. 뭐 이런 부분도 알고 있겠죠. 그럼 시세는 얼마인데 요즘 거래가 요 정도 되는 걸 같다. 그럼 나도 요 정도에 일단 맞춰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부동산 투자에서도 뭐 아는 만큼 돈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분명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임대 사업을 하실 분이라면 이제 적어도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누구보다 내 호실에 대해 더 잘 아셔야 될 거고요. 더 애착을 가지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 하실 분들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